한국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약한 부가징수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보험료 납부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미약한 부가징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4월 도시 지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적용이 확대되었을 때 적용 대상자의 절반이 납부 예외를 신청하고 나머지 중 또 절반이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은 이미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세청을 참여시키는 모든 대안을 포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독자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소득 신고를 하는 지역 가입자에게 권장 신고 소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권장 신고 소득은 추정 소득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해서 당신의 소득은 이 정도 될 것이니 축소 신고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소득 추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 형태, 소득 자료 등을 기준으로 도시 지역 가입자를 몇몇 집단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각 집단의 기준 소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개인의 조세 및 의료보험료 납부 이력들을 고려해서 개인별 신고소득 추정치를 산출해서 이를 소득신고서에 미리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소득이 권장신고소득보다 많이 낮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 납부 소득을 결정했습니다. 1999년 2월 일제소득 신고가 실시되자 권장신고 소득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은 권장신고 소득 산출 방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납부 예외자에게 권장신고 소득이 제시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소득 신고 거부와 대량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역 가입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소득 자료를 얻을 때까지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에게 상이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일부 노조는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 자체를 분리하자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방안은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분리해서 지역 가입자는 기초연금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가입자 분리 방안 대신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1999년 4월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세 가지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첫째, 자영자 소득 자료 확보 방안 마련. 둘째, 국세청 소득 자료 공유 등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셋째, 자영자에 대한 과세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입니다. 1999년 8월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기관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 통보하고 국세청이 과세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정인의 금융자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란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제도 및 간이과세 제도를 말하는데, 사업이 영세하면, 다시 말해 매출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아주 영세한 경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자영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교육 수준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산출을 위해 필요한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지나치게 큰 납세 수능 비용을 낮춰주려는 목적이었지만, 거래 증빙이 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탈루 문제를 키우고 회계장부의 정착을 방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2000년 결국 과세 특례 제도만 폐지되고 간이과세 제도는 남습니다. 2001년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재시행합니다. 이후 정부는 향후 소득 파악 문제의 개선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림은 2000년에서 2010년 기간 지역 가입자 납부 예외자 수의 실적과 전망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이 점선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2000년에 지역 가입자 납부 예외자 수가 2000년 450만 명 수준에서 2005년 273만 명, 2010년에는 170만 명까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실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지역 가입자 납부 예외자 수는 2005년 463만 명, 2010년 51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율 개선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1973년법에서는 KDI와 경제기획원의 의견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반면 1986년 법에서는 보건사회부 안에 따라 부과징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실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 효과성의 부족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확보 능력에서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 우월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권한과 조세 징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체납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료가 세금이고,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도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반면 사회보험공단은 가입자들에게 단순히 관리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모든 사회보험료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심각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입자의 불편입니다. 가입자가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세금공단에 접촉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파편화된 부과징수 체계가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가입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구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국세청 중심의 사회보험 부가징수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대안을 포기하고 기존의 3개 공단 가운데 하나를 정해서 4대 보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방안을 선택합니다.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기 시작했지만 이 조치는 공공기관 간 극단적으로 중복됐던 행정 업무를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조치를 통해 보험 행정 비용이 감소하고 가입자의 편의가 제고되었지만 징수의 효과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대 보험 징수 통합은 보험료를 미처 부과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입자를 발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